제가 또 전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만큼 하면 밖에서는 지금 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벌 거라는 그런 확신. 자신감은 있었어요. 네. 일단 전역 지원서를 냈고 5년차 전역이 다행히 통과를 했어요. 요새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 왜 안 되죠? 요새 전역 지원자가 많은가 봐요. 지금 이제 전역한 지 1년 6개월이 좀 안 됐다 그랬어요. 네. 지금 수중에는 얼마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금은 사실 별로 없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있고 서울에 오. 그리고 차 있고 사무실이랑 따로 사는 집이 있어서 보증금으로 좀 분산돼 있고 현금으로 좀 몇천만 원 정도. 운이 좋게 9개월 차에 제가 딱 2억 6천. 월에 2억 6천원이란 맞아요. 말이죠. 혹시 지금 전역이나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마시고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안 보신 분들은 1부 보고 오시고, 자, 이제 2부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머니캡틴 채널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하고 있는 머니캡틴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병사, 부사관, 장교까지 총 13년 동안 이 3개의 계급 체계를 다 거치신 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편에 올렸으니 1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현재 위치는 필리핀 보홀입니다. 보홀에 잠시 여행 왔다가 리조트에서 촬영을 하면서 지금 주변에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역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작년 2월에 사업 시작했는데 네.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딱 12개월 잘랐을 때 딱 오. 12억 원 정도 매출이 났습니다. 매출 12억 원. 네. 순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한 20%에서 3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억에서 3억. 그쵸? 이야.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죠?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에 올려서 네.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군대 시절에 사실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군인에 속했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다른 사람이랑 저랑 봉급이 계속 똑같은 그런 것도 조금 싫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령 중령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소령 뭐 작전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에 출근해서 네, 맨날 막 해 지면 네, 엄청 늦게 퇴근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령이 되기 위해서 빌드업 해야 되는 그런 보직들 네, 그런 데는 뭐 진짜 가족들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네, 뭐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제가 그 삶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런 삶이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군생활 하는 건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조금 들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저 위치까지 올라가서 내가 봐왔던 사람들의 인생을 산다면 네.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맞아요.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돈이 무조건 행복의 그런 1순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한 70%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가 그때 딱 터졌어요. 제가 네. 군대장 할 때. 그래서 뭐 통제가 굉장히 심했죠. 군 내에서는.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책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 뭐 MJ 드마코프의 추월차선, 뭐 김승우 회장님의 뭐 돈의 속성 이런 것들 읽고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라 그런 문구들에 제가 감명을 굉장히 깊게 받았고 그래서 장기 복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5년차 전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역 지원서 내기 전에는 무조건 나는 사업을 할 거다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내가 나가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일단 전역 지원서를 냈고 5년차 전역이 다행히 통과를 했어요. 요새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 왜 안 되죠? 요새 전역 지원자가 많은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좀 해주더라고요. 전역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나요? 전역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경쟁을 뚫고 네. 당당하게 전역을 했고 네.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가게를 조금 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1인 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장이 혼자서 네. 뭐 국수를 판다든지 네. 떡볶이를 판다든지 그런 걸 하려고 조금 알아봤는데 요리 잘하세요? 1도 못하죠. 근데 이제 한번 무작정 한번 해보고 그쵸. 싶다. 무작정. 네, 뭐라도.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예요. 제가 또 전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만큼 하면 밖에서는 지금 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벌 거라는 그런 확신. 자신감은 있었어요. 네. 그때 300만 원 좀 언저리 받았으니까 네.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300만 원 못 벌까? 라고 생각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사업들을 알아보던 도중에 일단 오프라인 사업은 네. 네,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보수적인 성향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리스크를 굉장히 좀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떡볶이집을 차렸다. 제 돈 뭐 3천만 원에 뭐 대출 뭐 한 몇천만 원 들여서 했을 때 실패하면 그 돈이 다 거의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싫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온라인 사업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해외 구매 대행을 선택해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러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고, 네. 그러면 자본은 얼마큼 들었나요? 처음에 든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시간만 썼겠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음. 왜냐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내가 결제를 많이 해서 그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 잘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구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운이 좋게 잘 돼서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오, 차를 판다. 네, 차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물건 샀죠.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막상 네. 전역하고 나니까 차를 안 타더라고요. 음. 왜냐면 저는 계속 앉아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오. 일만 해야 되는데 차를 탈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현명한데요. 일만 해야 된다는 이 기준도 사실 내 선택이잖아. 아이, 그쵸.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실 수도 아, 있고 그쵸. 놀러 다닐 수도 있어. 아, 맞아요. 근데 이걸 한다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그 결정이 본인은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제가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처음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동안은 네, 술을 입에도 한 번도 안 대고, 그때 일과를 말씀드리면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네.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9시에 이제 공유 오피스로 가요. 21시에 이제 퇴근을 하죠. 그다음 집에서 씻고 22시에 다시 컴퓨터 앉아서 제가 정해놓은 목표량을 끝낼 때까지 잠을 안 자고, 통상 1시에서 2시? 네, 그러면은 거의 한 4시간? 을 잔 거죠. 3개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좋게 3개월 만에 이제 매출이 8,800만 원이 딱 났죠. 아, 3개월 동안 합친 게 8,800? 아니죠. 3개월 차에 이제 아, 그 달 3개월 차 그 달에 8,800의 매출이 떴다. 네, 맞아요. 순이익이 20에서 30%면 8, 26, 약 1,6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맞아요. 마진으로 남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순수 그 당시에는 본인이 다 가졌겠네.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이해할 건데, 돈을 버는데 돈이 없어요. 다시 왜냐하면 재투자. 네, 내가 번 돈을 다음 그렇죠. 그리고 쿠팡이라는 네. 거를 지금 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쿠팡이 정산이 굉장히 느려요. 아. 네, 쿠팡에 돈이 묶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받기까지 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차를 팔고 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아. 퇴직금 나온 거 다 거기다 넣고. 지금 이제 전역한 지 1년 6개월이 좀 안 됐다 그랬어요. 네, 지금 수중에는 얼마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금은 사실 별로 없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있고 서울에, 오. 그리고 차 있고 사무실이랑 따로 사는 집이 있어서 보증금으로 좀 분산돼 있고, 현금으로 좀 몇천만 원 정도 있고. 1년 6개월 만에 집, 차를 근데 다 집은- 회수했네요. 집은 이제 군생활할 때 산 거예요, 사실. 오. 네. 아니, 굉장히 경제에 눈이 빨리 튀어셨네. 사실 부사가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동기들과 경제적 격차. 아. 7천만 원. 근데 내가 군입대해서 1년에 500만 원씩만 모아도 오. 걔네랑 저랑 갭은 7천만 원 이상 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사실 지원을 했죠. 그거 보고 한 거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저보다 많이 돈 모은 동기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죠. 맞아요. 군생활 하면서도 재테크 잘해가지고 군생활 또 취미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군생하면서 네. 어떻게든 종잣돈을 모아서 와, 네, 서울에 이렇게 했죠.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0년생. 아, 90년생. 동안이네요. 최신 한국 나이로 32살입니다. 아, 30 초반인데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1년 6개월 만에 엄청 빠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인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격을 잘하고 싶으면 네. 사격을 많이 하든지 사격에 대해 연구를 하든지, 네. 아무튼 그 사격 관련된 생각만 하고 그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저는 구매대행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거기에 제 모든 시간을 몰두를 한 거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똑똑하지 않아요. 자,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만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내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브라보. 일단 해봐야 내가 될 네.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아는데, 바로 왔네요. 우리 네, 또. 일단 해야 그걸 아니까 네. 네, 해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세요. 해보지도 않고 뭘 판단해.
그쵸. 100명이 시도하면 네. 그 중에 두세 명만 보통 성공한다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100명이 도전을 한다고 그 네. 100명이 다 열심히 안 해요. 맞아요. 네. 그 중에 네. 진짜 뭐 10명, 20명만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부분 착각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조금 하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핑계를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쵸. 많아요. 본인 기준의 최선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덕설. 독서를 좀 읽고 네, 제가 그냥 예.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랬어요. 어떤 분이 본인은 이 온라인 사업을 네. 1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했대요. 예를 들어서 네. 하루에 3시간이면 그분이 1년 365일 했다 치면 1000시간 좀 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했으니까 제가 3달 한 게 그분 1년 한 것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뭐 직장도 다니고 뭐 그런 저런 게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엄청나게 몰두한 사람들에 비해 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로 3개월만 네, 미친놈처럼 하면은 저는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처음에 제가 3개월 때 이제 8,800만 원 매출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4개월 차에 전 무조건 1억을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깎이더라고요. 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템 더 찾고 더 추가하고 해서 이제 6개월 차에 제가 1억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운이 좋게 9개월 차에 제가 딱 2억 6천 2억 맞아요. 6천이 다 쌓아서 모은 게 아니고 네, 그 작년- 월에 2억 6천을 맞아요. 위한 말이죠. 자, 그러면 20, 30%면 와, 5천만 원 넘게 가져갔네요, 그 달에. 그달에 좀 많이 와,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와, 중형 세단 하나 딱 뽑아버렸네. 아, 그쵸.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차를 샀어요. 야, 네, 근데 매출이 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네. 사업은 영원하지 않구나.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 겸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충 성공한 사람들이 좀 거만한 것 같고, 대표님도 좀 거만했을 때가 있었죠? 이제 11월 달에 거만했죠. 네, 막 거만해 내가 최고다. 네, 저는 네. 12월 달에 또 3억 찍고 막 네. 우상향 곡선을 그릴 줄 알았는데 네.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그 선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매 순간 노력을 해야만 네, 맞습니다. 사실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네네. 맨날 노력하던 사람이 노력 안 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 맞아요. 이게 체력하고 비슷하게 꾸준하게 노력해야 맞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유지되거나 이제 올라가는. 네, 그러다가 한번 잘 맞아 떨어지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유,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창 철었을 때는 저는 어깨뽕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있고, 사실 건방짐이라는 이런 성격적인 문제는 내가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시련과 고비를 한번 더 겪고 나서 숨길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해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는 그런 말을 아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성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누가 저한테 요즘 잘하고 있지 물어보면, 옛날에 어깨뽕 있을 때 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네, 그죠. 그죠. 또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제 말에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숨기면서 준비하잖아요. 아, 그쵸. 네. 절대 중요한 건 남한테 말하지 않아. 맞아요. 잘 자란 것들은 노출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막 숨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몇 가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유튜브도 신기하게 네. 사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친구들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네. 초창기에.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장교 생활도 했고 외모도 괜찮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외모도 나쁘지 않고 네. 말도 잘 하면서 네.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것도 이제 사업과 또 연계시키기 연계시킬 위해서.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이상사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한 가지만 하지 않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저도 유튜브였던 거죠. 진짜 굉장히 공감 가면서도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군생활 전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런 큰 것들을 이뤄내고, 또 이렇게 생각이 또 깊고, 아닙니다. 또 지금 4박 5일을 함께 있었는데 또 굉장히 겸손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너무 그 네. 멘탈적으로 동기부여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제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까? 아이, 제가 동기부여를 얻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얻어야죠. 훈훈하네요. 아이, 혹시 지금 전역이나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 사업이나 각종 부업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네.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마시고 먼저 관련된 그런 일에 대해서 네. 부업식으로 조금씩 맛을 보시다가 네.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또는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 네. 라고 하면 이제 퇴사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저도 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느 집단이 사실 그냥 싫어서 떠난 사람이 거의 한 70이거든요. 네 맞아요. 누군가 퇴사를 했을 때 보면 네. 나머지 30%는 잘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준비해서 네. 나간 사람이 그 30%의 절반, 네. 15%는 뭔가 스카웃이나 뭔가 자기 길을 또 만들어서 맞아요. 나가는 사람. 네. 좀 이래 가는데 확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잘 될 확률이 더 높지. 맞습니다. 못하고 계획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되는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생활에서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걸 같이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보통 끝맺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내 인생에서 항상 이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곧 내 인생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하고 네. 제 주변에 봐도 저는 뭐 군생활밖에 안 해봤잖아요. 사회생활을 네. 지금 이제 막 깔짝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대에서 뭐 무슨 뭐 대회 나갈 때 누구 뭐 그렇죠. 작업하면 뭐 누구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전역해서 다 그때 벌던 거 이상 그렇죠. 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네. 소위 말해서 뺑기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요령 피우고 네. 네, 이렇게 숨어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은 지금 나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런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면은 나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인정을 받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똑바로 못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쵸. 그건 없죠. 3개 이상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 잡기도 힘든데 네. 하나조차 못하는 친구가 나와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다?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 내 여건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면 또 변화를 시켜줄 수 그쵸. 있겠지만 네.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을 얹어서 간다면 맞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